안녕하세요. 용접하는 선비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용접산업기사 필기 1과목과 2과목 문제풀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용접산업기사 필기시험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들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죠, 의리. 네, 저는 여러분의 의리를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용융 슬래그의 염기도식은 무엇인가요? 염기도는 용융 슬래그 속 염기 성분이 얼마인가의 정도 표시이고요. 슬래그 성분 중에 염기성 성분의 총합을 산성 성분 총합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모재의 탄소 당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탄소 당량은요, 일단 용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탄소죠. 탄소 이외에 합금 원소의 영향은 탄소가 등가로 환산한 탄소 당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본 이퀴발런트라고 표현을 하죠. CE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CE는 퍼센트 카본 더하기 6분의 망간 더하기 5분의 크롬 더하기 몰리 더하기 바나디움 그리고 15쿠니 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일단 탄소 당량이 클수록요, 연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탄소 당량이 클수록 용접성도 떨어집니다. 용접은 탄소 함량이 적을수록 좋아지죠. 탄소 당량이 클수록 저온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네, 맞습니다. 탄소 당량이 클수록 예열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열은 더 높은 열이 필요로 하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실용 주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중은 C와 이 카본과 규소 등이 많을수록 감소한다. 맞습니다. 용융점은 카본과 규소 등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흑연편이 클수록 자기 감응도가 나빠진다. 감응도, 자석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식성 주철은 염산, 질산 등의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는 약하다. 이게 틀린 답이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순철의 조직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알파철 910도 이하에서는 BCC 구조에 있다. 일단 순철이라고 했으니까 페라이트겠죠? 페라이트는 BCC 구조가 맞죠? 910도 이하에서는. 네, 감마철에서는 FCC 오스트나이트계로 바뀌죠. 맞습니다. 그리고 델타철에서는 다시 BCC 구조로 갑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 녀석이 틀린 답이네요. 4번. 5번 문제입니다. 용접부의 냉각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모재가 두꺼울 때. 네, 맞습니다. 예열을 해주었을 때. 예열을 해주면 냉각 속도가 늦춰지지요. 늦춰진다. 모재의 열 전도율이 높을 때. 맞대기 이음보다 T형 이음일 때.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종 원자의 합금하에서 모재 원자보다 작은 원자가 모재 원자의 틈새 또는 결정격자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 고용체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자들이 있다고 치고요. 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죠? 침입한 거죠. 네, 침입형 고용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크기가 들어와서 요 놈을 빼내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치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는 침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그냥 한 놈을 내쫓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거는 치환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제품이 너무 크거나 논에 넣을 수 없는 대형 용접 구조물의 경우에 용접부 주위를 가열하여 잔류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잔류 응력, 응력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문제 이상 나와요.
일단 응력 제거, 논의 응력 제거가 있죠. 노 안에 집어넣어서 네, 가열했다가 천천히 식히는 논의 응력 제거가 있는데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커가지고 노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그 부분만 국부 응력으로 제거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펄라이트의 구성 조직으로 옳은 것은? 펄라이트의 구성은 페라이트 더하기 시멘타이트죠. 이렇게 되는 게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가 뭐죠? 펄. 진주죠. 진주.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구조가, 왜 조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조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걸 우리는 펄라이트라고 부르고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합쳐져 있는 조직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철강제가 200에서 300도씨 정도에서 상온보다 인장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지만 연식률이 저하한데요. 이거는 청열취성이죠. 자, 청열취성은 곧 뭐라 그랬죠? 인으로 인한 거, 또 저온취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렬취성은 뭘로 인한 거였죠? 황으로 인한 거였고요. 고온취성이구나. 네, 하나 더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정렬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 망간이다.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꼭 나옵니다. 별표 쳐도 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예열 및 후열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균열 방지 맞습니다. 기계적 성질 향상 맞죠? 잔류 응력 경감, 균열 감수성의 저하 이렇게 돼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특정 부분의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에 상세한 도시나 치수 기입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에워싸고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부분을 다른 장소에 확대하여 그리는 것은 요거는 부분 확대도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용접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N은 용접부의 개수를 말한다. 맞습니다. 목 길이가 A인 연속 필린 용접이다. 맞습니다.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I는 L이죠. L은 크레이터부를 포함한 용접부의 길이다. 아니죠. L은 크레이터부를 포함하지 않은 풀사이즈의 용접 길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필릿이 있다고 치고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랬을 때 용접이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되는데, 대부분 모든 용접은요, 시작과 낮았다가 원래 사이즈로 오고 끝날 때 다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대부분 용접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친다고 하면요, 이 구간이 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 A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A 값만 요 랭스는 요 A 값 풀 사이즈가 들어와 있는 곳을 재지요. 이렇게 시작과 끝단의 크레이터부, 좀 얕은 부를 크레이터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알곤 용접 하시는 분들 버트 용접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의 크레이터는 이렇게 분화구가 이렇게 크레이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그 용접하시는 분들도 끝단에 이 크레이터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용접을 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용접. 원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크레이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제외시키고 풀 사이즈만 랭스로 우리는 얘기를 하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제조 공정 도중에
상태 또는 일련의 공정 전체를 나타내는 제작도로 공정도, 검사도, 설치도가 포함된 제작도는 무엇인가요? 공정도죠. 답은 1번이고요. 자, KS에서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니까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죠? Structural Steel S 두 개 붙은 놈 찾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축과 물체의 표면이 나란하게 이루어진 물체, 즉 각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나는 물체나 원통형 물체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전개도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우리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답은 일단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에요. 원통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법,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넓은 루트면이 있고 이면 용접된 V형 맞대기 용접 기호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일단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이면 판재에 대한 거죠. 이 녀석은 영구적인 이면 판재, 이 녀석은 R은 리무버블이죠.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이면 판재에서 이 녀석들은 아니고요. 선생님, 근데 이거 1번하고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요. 1번은요, 요 녀석 때문에 안 돼요. 요 녀석 때문에. 1번은 이면 용접을 하는 V형 맞대기 용접 후에 표면을 마감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4번이 지금 넓은 루트면이 있고 이면 용접된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한 기호입니다. 4번이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용접의 명칭과 기호가 틀린 것은 심용접 맞죠? 이면 용접도 맞고요. 가장자리도 맞아요. 요 녀석이 지금 틀렸죠? 이 녀석은 뭐죠? 개선각이 급격한 V형 맞대기 용접.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의 종류 중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등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은 굵은 1점 쇠선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는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별표 3개 쳐두시고. 자, 19번 문제입니다. CAD 시스템의 도입 효과가 아닌 것은 품질 향상 맞죠? 원가 절감 맞고요. 납기 연장,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이런 건 빨리 3초 안에 주워 먹고 넘어가자. 남들 보기 전에 얼른 주워 먹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선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치수선으로 사용되는 선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치수선으로 사용되는 선의 종류는요,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은 어디 사용되나요?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해칭선.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께가 5mm인 강판을 가지고 다음 그림과 같이 완전 용입에 맞대기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최대 인장 하중을 5만 메가파스칼 적용하려면 용접 길이는 얼마인가요? 요거 계산식 있죠? 인장 응력은 A분의 P구나.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100 넣고요. 5mm 곱하기 X는 5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바로 답 나오나요? 네, 답 몇이죠? X값은 100 나왔네요.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성을 저하시키며 정렬취성,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중요하네요. 정렬취성, 청렬취성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용착법 중 용접 방향과 용착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용착하는 용접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방향, 동일한 용착, 전진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인장 강도가 530 Nm/mm 자승인 모재를 용접하여 만든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380 Nm/mm 자승일 때 이음 효율은 약 몇 %인가요? 이음 효율 공식 어떻게 되죠? 네, 이음 효율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음 효율은 용접 이음의 강도를 부재의 강도로 나누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나요? 380, 53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약 7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최초 길이가 15mm인 시험편을 인장 시험 후 20mm가 되었을 때 연신율 공식 볼까요? 연신율은요, 원래 길이 그리고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주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답은 약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29번 문제입니다. 용접 구조물을 제작할 때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표면 가공, 다듬질 등에 의하여 단면이 급변하게 하면 안 되죠. 단면은 가능한 응력 집중부에는 용접부가 집중되도록, 용접부는 집중되면 안 돼요. 응력 많이 받는 쪽에는 냉간 가공 또는 야금적 변태를 이용하여 기계적 강도를 줄이면 안 되겠죠? 답이 안 되네요. 열처리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용접부 잔류 응력을 완화시킬 것. 네, 그냥 상식선에서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30번 문제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판 두께 8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을 용접할 때 사용되는 이음 홈의 형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얇은 판은 I형이다. 6mm 이하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1번 문제입니다. 용접부 검사의 분류 중 기계적 시험법이 아닌 것은 다 기계적이죠. 인장도 기계적, 굽힘도 기계적, 피로도 기계적, 현미경은 기계적 시험은 아닙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강의 황이 층상으로 존재하는 유황 밴드가 심한 모재를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할 때 나타나는 고온 설퍼 균열이죠. 대표적으로 황으로 인한 결함. 네, 답은 2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약 0.25%인 탄소강을 용접할 때 가장 적당한 예열 온도는 얼마인가요? 답은 1번이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따로 넣어놨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가용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본용접과 같은 온도로 예열한다. 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개선홈 내 가용접부는 백치핑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네, 맞습니다. 백치핑이 뭐냐고요? 맞대기 용접에서 비드 밑바닥에 용이 불량된 부분 또는 초층 용접 부분을 뒷면에서부터 따내는 것을 백치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가용접 위치는 부품의 끝 모서리나 중요한 부위에는 하면 안 되지요. 이 녀석이 답이네요. 본 용접자와 동등한 기량을 갖는 작업자가 가용접을 한다.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35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플러그 용접의 전단 강도는 구멍의 면적당 전용착 금속 인장 강도의 몇 %냐? 60에서 70%.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종종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 36번입니다. 이거 그냥 막 주워 먹어야죠. 바로 주워 먹어야 돼요. 이거는 J형. 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는요, 투과법, 공진법, 펄스 반사법 등이 있겠네요. 답은 플라즈마법.
이게 종류가 아니네요. 용접 변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림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좌굴 변형, 회전 변형 있고요. 비틀림 있고요. 연성은 속하지 않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표면층에 소성 변형을 주어 잔류응력 감소시키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네요. 그죠? 지금 제가 강의 3번째 녹화인가요? 그런데 이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역시나 별표 3개 두고 가겠습니다. 답은 피닝법이에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각변형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구속지를 사용하는 거 맞고요. 역변형의 시공법을 사용하는 거 맞고요. 용접 속도가 빨라야죠. 네, 개선 각도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작게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6월 산업기사 필기시험 1과목하고요. 2과목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3과목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기는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은 와이드 용접학원에서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